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뇌근연구소 장원우입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장소인 밸런스 브레인 부천 센터에서 밸런스 브레인 부천 센터장님인 강주현 센터장님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나 발달장애, 틱 혹은 ADHD와 같은 두뇌 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운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적인 조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좋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난 18년 동안 생활을 해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8년간 밸런스 브레인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있는 밸런스 브레인 부천센터장 강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같이 하다가 센터에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발달 장애로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고통을 받아온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친구로서는 조금 치료 시기가 좀 많이 지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어머님이 센터에 오셔서 센터장님한테 정말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되는 아이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여러 가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상동작용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내가 아이를 내 욕심 때문에 정말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들여서 얘를 정말 그거에 맞추려고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 6개월 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바뀌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좀 내원하기 전에 상태라든가 혹은 그 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내원했던 아이고요. 지금도 실제 다니고 있고. 이 친구는 전화문의를 하셨을 때 대부분 어머님들이 그러시지만 증상을 이제 심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력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주의력을. 그래서 이제 주의력의 문제구나, 시각의 어떤 기능들이 좀 저하돼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서 이미 트레이닝 해놨는데, 실제 아이가 내원했는데 이제 자폐 스펙트럼 어떤 발달과 뭐 연계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있었고, 언어를 표현할 때 감정을 잘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가 대답을 하거나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저는 굉장히 이쁘게 봤었지만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행동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나 뭐 자기가 말을 표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동작용, 이마를 때리는 게 그렇죠. 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상호작용의 어떤 화용 언어가 핑퐁이 오랜 시간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시사항 수행하거나 어느 정도의 본인의 어떤 의사표현은 했던 아이인 거죠. 근데 교감이 이제 올라오면 제자리 점프 뛰면 손을 털거나 교감신경이 과흥분이 되게 과흥분이 되면 그리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리는 거죠. 저도 안타까울 정도로.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주? 빈번하게? 빈번하게 그랬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요즘에 심해졌다고 하시지만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이었던 거고. 그리고 언어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언니를 없애버릴 거야.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단어 표현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힘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친구죠. 아이가 대기실에서 이제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뭐 집에 간다, 뭐 한다 하면서 막 이제 큰 소리를 떠드니까 제가 그때 마침 시간이 돼서 제 방에서 이제 안정을 시키려고 이제 같이 들어갔죠. 근데 선생님 때릴 거야, 선생님 때릴 거야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뭐 한두 번 맞아본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많이 흥분해서 손을 계속 들어요. 손을 계속 들어서 역시나 제 왼쪽 뺨을요 엄청난 어떤 파워로 때렸죠. 얼굴에 침을 뱉는 아이나 뭘 집어던지거나 주먹으로는 맞아봤지만 뺨을 맞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랜만이었었거든요. 아주 기억이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바로 들어갔죠. 근데 이게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렇게 딱 마주하고 때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키가 얼마세요? 키가 188cm. 네, 키가 188이고 몸무게가? 몸무게는 지금 딱 99kg네. 네, 그러니까 188에 몸무게 99니까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 평범한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땡깡 부리거나 뭔가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거기에 맞춰서
뺨을 때린다고 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네, 일인데. 상상하기 어렵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죠. 네, 사과는 받았습니다. 아, 사과는 네, 받으셨군요. 그래서 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한 2달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미디어에서 학습된 내용들을 감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계속 기계처럼 얘기하는 부분들. 한 곳에 머무르는 것들도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이제 바라보는 이 아동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은 참 이쁜 아이인데 이 타인들은요, 그것을 모르는 거죠. 네. 우리는 그것을 파헤쳐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얼굴을 자해를 하고 있고 제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상동행동을 하고 있고 언어의 어떤 표현이 과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봐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어머니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너무나 이쁘다. 남들이 봐도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해서 어머님이 상담 때 사실 많이 우셨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제 다녔었고, 예. 그러면서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커야 될 아이가 내 욕심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을 전전하면서 계속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막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감정을 제가 100% 다 가늠할 수는 없죠. 그걸 함부로 말씀드려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힘듦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학습을 잘하거나 어떤 특출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는 것들, 그리고 언어의 억제,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호흡도 굉장히 과했고요. 조금 더 다운시켜서 누가 봐도 나한테 해를 주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이 친구는 그러면 뭐 어떤 치료들을 주로 받았다고? 그냥 통상적인 치료들이죠. 일단 양약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양약 복용 하고 있었고. 양약 복용 하셨는데 어떻다라고 하셨어요? 먹나 안 먹나. 결과에 예, 대부분 어머니들 그러시죠. 내성 특히나 뭐 생겨서요. 발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친구들 같은 예. 경우에. 학습 때문에 먹이시는 어머님도 계신데 누굴 위해서 뭐 필요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머님은 이미 언제 뭐 먹나 안 먹나 난 잘 모르겠어요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나 이제 자해하는 행동, 상동작용을 하니까 네. 그것들을 좀 억제하려고 많은 치료들이나 기관들을 이제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ABA, 뭐 놀이, 감통, 언어, 뭐 그런 치료들을 계속 해오셨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언급하셔서 이제 ABA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ABA와 관련돼서는 ABA는 되도록이면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물론 이제 ABA가 사실은 효과가 있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겠죠. 예. 제가 볼 때는 그 아이의 전반적인 부분, 특히나 이제 뇌와 관련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이런 행동이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좀 억제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찰할 수 있는 기회나 탐구에 대한 것이 그냥 관찰에 머무른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거는 용납이 안 돼, 그냥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억제해야 돼라고 이제 하니까 사실 어머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를 스스로 가두는 거잖아요. 어떤 정형화된 폼 안에. 근데 제가 운동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틱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표현이 정말로 그걸 경험하지 못하거나 혹은 부모 입장이나 혹은 뭐 스스로 이렇게 경험한 뭐 임상가들한테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독방, 그러니까 정말로 내 몸도 전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좁은 독방에 나를 가둬두고 정말 거기에 그 무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만 해서 이걸 하지 마,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여기다 보상을 줄 거라 하는 게 저는 정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검사 때 저희가 이제 주력적으로 보는 것도 여러 가지를 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우리 얘기하는 정보의 70% 이상을 관여하는 시각의 움직임. 여러 가지 감각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친구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심 시각과
주변 시각을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었어요. 예, 그래서 눈 마주침이 선택적으로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시추적을 시키면 전혀 좌우 상하로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안구의 움직임들이 지금도 사실은 정말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명확해지지는 않았어요. 안구는 좀 조율 안 됐고 그러니 눈과 손의 협응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청각의 어떤 작업 기억들이라든지 리듬 타이밍성의 운동성 몸은 아주 예민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머님은 주의력으로 전화 상담하셨지만 검진했을 때는 뭐 어떤 추후에는 이제 진단 받은 얘기를 하셨었고 검진했을 때 정말 이제 발달, 학습, 언어 모든 이제 기능들이 다 약했던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주 2회씩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굳이 제가 이제 이 밸런스 브레인 센터에 와서 이런 아동들이 어떻게 검사를 받고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듣고 싶어서 이제 온 거긴 한데 그런 검사 자체를 하는 목적들이 사실은 만약 안구 운동이 안 되거나 시추적이 안 되거나 혹은 뭐 중심 시각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 시각이 너무 이제 주의를 휩쓸려서 고정돼서 이제 물체를 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의가 분산되는 것들의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정말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현상이 있어서 어떻게 할 건데? 나도 알고 있는 거고 너도 알고 있는데 좀 더 전문적인 텀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현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센터나 다른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런 현상이 있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네가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안 돼. 근데 눈 맞춤이 안 되니까 사회성이 안 돼. 그러니까 눈 맞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은 눈 맞춤이 되게 되면 다시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답답한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그럼 눈 맞춤이 안 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 건데? 라고 궁극적인 물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대다수의 기관들이 그런 것